자, 저희 교재에서 제 4장에서는 사고치기, 생각사죠. 생각을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자. 생각 고치기 전략.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서 우리가 논술을 쓰던 기획을 쓰던 면접을 보던 우리 선생님이 정책 있는 그대로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재수의 지름길이다 그 말입니다. 좀 봅시다. 사용자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 논술 면접 기획 쓸 때 기본적인 것은 선생님이 외워서 좀 선생님이 쓰실 때에 이렇게 실제 기획에다가 실제 논술에다가 실제 뭐에다가 면접에다가 적용시키는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이게 창의성이고 이게 독창성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활용해서 응용해서 선생님이 쓰시면은 좋은 점수로 장학사의 합격에 입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장학사 합격 전문적 합격 발표 날 때가 더 기쁠까? 안 그러면은 임명장을 받을 때가 기쁠까? 선생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임명장을 받을 때가 더 기뻐. 합격이라는 것은 그냥 합격자 명단에서 우리가 뭐죠? 선생님 이름은 안 나오고 교육청별로 발표할 때 수험번호만 나오죠. 선생님 이름은 안 나오잖아. 그죠? 이름 나올 때에는 수험번호 몇 번, 합격자 홍빵빵 이렇게 이빵빵 나온다 할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임명장, 장학사 임명장에 나올 때는 진짜 장학사 된 거거든. 그게 기뻐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러한 생각 고치기, 창의력, 발산적인 사고를 구상해서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17페이지 뭐가 나오죠? 사용자 최우선의 원칙이 나오죠. 응용해서 활용하세요. 거기 사용자 이름을 고쳐서 학습자로 고쳐도 괜찮습니다. 사용자가 학부모면 학부모로 고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장학사거든요. 그러면은 장학사가 그 A라는 담당이에요. A학교, B학교, C학교 이렇게 담당입니다. 장학사가 누구한테 담당 밑에 교사들한테 사용자 최우선의 원칙. 사용자를 다른 말로 학습자 고쳐도 되고 학부모 고쳐도 사용자가 학부모일 경우에는 예컨대 가정에서는 누구 공유죠? 내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관리자고 자녀들은 뭐죠?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자녀들과의 공유하고 있는가? 학습자에 공유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우리 가족끼리 오늘 외식하려고 합니다. 물어보긴 물어보죠. 얘들아, 뭐 먹고 싶니? 뭔 먹고 싶니? 그러면은 사용자랑 물어보고 얘들한테 사용자죠. 얘들이 학습자죠. 학생이죠. 물어보고 나서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같이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뭔 먹으러 갈까 하면서 물어보면은 전부 다 말만 물어보고 안 돼. 엄마 저기 통닭 먹으러 가. 엄마 아빠 저기 피자. 야, 피자와 통닭은 매일 우리가 저녁에 시켜 먹잖아. 이런 데 와서 외식 와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순대국밥집에 데리고 가. 외식 오면서 이런 데 안 되지. 그래서 매운탕집에 데리고 가. 그렇다면 왜 물어봐? 그러니까 사용자 최우선의 원칙 누구랑? 자녀들과 사용자가 자녀면은 자녀들과 공유. 두 번째 동의 구하기. 세 번째는 참여 기반 마련. 네 번째는 참여의 활성화. 다섯 번째는 사용자 참여 결과 환류.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를 졸라대.
왜 그러느냐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풀스 1 말고 2가 새로 나왔대. 옛날에 우리나라 얘가 지금 성인 됐죠. 고등학교 때 풀스라는 게임기예요. 게임기. 그래서 저도 모르거든요. 풀스가 뭔지. 게임기래. 그렇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됐나? 20년 됐겠네 선생님. 20년 전이니까 우리 애가 그걸 고등학생인데 내가 게임기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애한테 손에 손을 잡고 그 얼마냐 그러니까 25만 원인가 20년 전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게임기가 20년 전이니까 우리 애 손을 잡고 운전해서 용산 전자상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게임기 뭘 사고 싶니 물어봤더니 그 전자상가 사장 그 아저씨랑 우리 얘는 잘 통해. 저는 게임기 명칭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얘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딱 내놔요. 사장이 용사 전자상가 사장님이 내놔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 공유의 원칙 그리고 얘 너 이거 살려고 왔니? 그랬더니 그렇대. 우리 얘가 동의 구하기. 그리고 이제 동의 구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게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하더라고. 프로그램. 어떤 이제 게임기 프로그램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달라고 누구한테 우리 아들이 그 주인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한테 참여 기반 누구도 참여해서 주인도 참여하고 부모 내가 참여하고 또 우리 아들 참여하고 참여 기반 마련해서 그 주인이 그래요. 아빠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아, 왜요? 얘 데리고 와서요? 물건 사주니까 그게 아니라 보통 게임기 같은 거 사면은 아빠랑 같이 안 온대요. 얘들끼리 와서 아주 안 좋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사간대. 그래가지고 쫙 내놓으면서 이것은 한번 중독되면 못 헤어난대요. 알려주대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얘야 저기 봐. 저쪽 그 아저씨가 청년이 가. 저 아저씨 눈 풀렸지. 청년 그 형아지. 저 아저씨 눈 풀렸지. 게임 중독된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 이거 눈 풀려가지고 바보 돼. 이거는 위험하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중독 안 되는 거 게임 프로그램 이거 사. 권장을 해줘요. 권장을 해줘. 부모님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런 아들이 있대. 그 주인 아저씨도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참여 기반을 마련해서 주인하고 3명이서 이렇게 의논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서 중독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하라고 했어요. 참여 기반의 활성화. 그러더니 참여 결과 피드백.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집에서 막 해요. 허가 받아가지고 하니까 재밌게 해요. 그러니 풀스라는 게임기가 갑자기 없는 거 있죠 집에. 그래서 야 너 풀스라 게임기 용산 가서 아빠랑 같이 샀잖아. 어디다 뒀니? 그랬더니 친구 집에 두었대. 가져오면 안 되니? 아빠도 한번 해보게. 저는 몰라. 할지 몰라. 피드백 해보니까 친구 집에 가서 중독 안 되는 것은 집에서 하고 중독성 재미있는 중독 프로그램은 친구놈이 사가지고 같이 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당장 가져오렴 하려다가 그냥 집에다 놔두고 해라. 중독되는 거 친구 집에서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피드백, 결과, 활류, 피드백이죠. 무슨 정책을 만들든지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든지 누구? 학습자, 또 학부모랑 같이 만들면 올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저기 체험활동 관리입니다. 체험활동 관리면 누구랑? 참여자, 학습자,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 이렇게 모두가 공유해서 두 번째 동의 구하고 참여 기반 마련하고 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결과 활류. 이 계통을 안 거치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엊그제 빅뉴스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교육 뉴스입니다.
저는 교육방송밖에 잘 안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체험활동, 수학여행, 일종의 수학여행이에요. 일종의 수학여행. 학생들, 고등학생입니다. 수학여행. 왜 영어 여행은 없고 왜 국어 여행 없고 왜 수학 여행이냐? 이거 농담이고요. 농담이 썰렁한가요? 수학 여행 하는데 2박 3일 수학 여행 비가 2박 3일 동안 60만 원. 엊그제 나왔습니다. 60만 원. 이게 가벼운 돈은 아니죠. 60만 원. 며칠? 2박 3일 수학여행비가. 그러니까 60만 원을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간다고 이제 통지를 날렸겠죠. 그러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냐? 누가? 수요자가 학부모 통지를 줬더니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줬더니 가만히 60만 원이 웬 말이냐? 이거 집 한 채 사겠다. 60만 원 거두들여서 학교 빌딩 지으려고 그러느냐? 민원 날리는 거야. 민원을 날리는 거야.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당장 이제 또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장학사 파견했겠죠. 근데 요즘엔 말이죠. 이것을 단 60만 원 하든 30만 원을 하든 단 누구의? 자, 사용자 최우선의 원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했으면은 이게 큰 무리가 없을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즘에 무슨 문제? 안전 문제. 교사가 전부 다 그 애들을 데리고 체험활동, 수학여행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외부에서 들여와야 돼. 사야 돼. 돈 들어가지. 안전요원 배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을 잡을 때, 선생님 방 잡을 때 뭐 하죠? 요즘에 옛날에 한 방에다가 뭐 20명 막 집어넣고 같이 우리 수학여행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 실에 4명 정도, 5명 정도. 일실에 4명,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또 식사 같은 것도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물어봐요. 밥 먹을 때 뭐 먹었니? 수학여행 가서 라면만 끓여주는 줄 알고, 밥 먹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먹으니 맛있던? 이런 거 다 물어봐. 그리고 버스 말이죠. 버스를 대절하죠. 버스는요, 새 버스가 좋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자, 고속버스 있잖아요, 선생님. 나 때는 고속버스 10년, 20년 굴러다닌 차가 폐차하기 직전에 스쿨버스로 학교에서 스쿨버스로 개조를 해요. 학교에서 개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페인트만 멋있게 칠해. 페인트만. 겉에는 아주 새것같이 보여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런데 실제 안에는 엔진은 다 썩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맨날 TV에 나온 게 수학여행차가 전복되다. 그 이유가 뭐야? 고물버스에다가 페인트만 칠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버스가 새 버스로 안전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 보험도 들어야 되고 버스 2박 3일 동안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거든. 질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버스도요. 이제 새로운 버스, 고물버스 등장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맨날 신문에 보면 말이죠. 수학여행 버스 사고밖에 안 나. 지겨울 정도야. 그 문제 때문에 옛날에 그랬다고 선생님.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질적으로 또 좋기 위해서 수학여행비를 좀 비싸요, 사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못을 안 했다는 거야. 교육청에 민원 들어가는 이유가 학부모와의 공유, 버스도 같이 한번 버스 회사에도 학부모 대표하고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숙박 문제, 안전요원이 얼마나 배치된가도 학부모랑 함께하고 동의 구하고 참여 기반 마련하고,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만 했어도 그 소리 않거든요. 참여만 했어도.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이것 외워서 1번도 외우시고 2번도 외워서 논술, 기획, 면접에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참여,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누구를 어떻게 정책 요원을 구성해야 돼? 무슨 집단과? 전문가 집단과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모집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 전문가 집단에는 시작. 학계의 전문가, 행정법률 전문가 외워야 돼요.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이런 집단들이 모여서 수기민주주의로, 바텀업이라 그랬죠. 수기민주주의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회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학계의 전문가, 나는 학계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야. 행정법률 전문가,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당연히 당사자겠죠. 교원들, 학부모, 학생, 이 관계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든 정책을 구상해야 돼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때 그냥 나 혼자서 펜대 굴리기 하지 말고, 이거 정책은 절대 안 되겠죠, 선생님.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플랫폼이 나오죠. 플랫폼은 거기에다가 적어보세요. 플랫폼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요, 가운데가 일단 뭐가 있어? 이제 먼저 거기 보시고, 플랫폼 가운데가 뭐가 있죠?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플랫폼 가운데가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있고, 지역사회 있고, 유관기관 있고, 단위학교 있고. 칠판 보세요. 센터와 가운데 여기 센터와 누구와의 관계? 교육청의 관계는 무엇과 쌍방향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센터한테 지원을 해줘. 교육청이 이제 핵심이잖아. 그러나 센터에다가 무엇을 해줘? 교육청에서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센터예요. 중앙 센터. 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는 지원해 줬으면 그 지원한 걸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고, 뭔 관계? 보고 관계.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보고예요. 보고. 화살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입니다. 센터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는, 자, 센터가 어디에? 센터가 여기 지역사회에 무엇을 하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센터가 지역사회한테 요청을 해요. 지역사회 여기 관계자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무엇을 해? 도와주게 되겠죠. 지원하겠죠. 이건 지역사회에서 이쪽으로 지원해줘요. 지역사회. 또 거기 왼쪽에 봅시다.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뭐 대학 같은데 유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센터와의 관계는, 유관기관과 센터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유관기관 여기 어디에서?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해줘.
센터에서는 유관기관에 무엇을 해? 요청을 해. 요청을. 그 다음에 또 이쪽의 관계, 맨 아래의 관계를 봅시다. 맨 아래의 관계에서는 단위 학교죠.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는 센터에 무엇을 하겠죠? 당연히 센터에 좀 도와주세요. 단위 학교니까 센터에다 요청해. 그러면 센터에서는 알았습니다. 지원을 해줘. 지원을 해줘. 이 관계 아시겠죠? 화살표가 달라요. 화살표가. 자, 학교폭력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 예방센터가 있어요. 학폭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 이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에서. 유관기관이 있어요. 유관기관에다가는 막 경찰서 같은데 뭐 법원 같은데 거기다가 요청하면은요, 유관기관에서는 또 대학 같은 데다 요청하면은 지원을 해줘. 경찰도 파견해주고, 막 전투경찰도 파견해가지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 지원해줘. 지역사회에서가 도와주세요 요청해. 그럼 민간인 전문가가 가서 지원을 해줘. 이 관계적인 요소가 플랫폼. 플랫폼은 어디가 있어? 중앙이 있어요. 센터가 있어. 거기다 적어보세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것만 적으세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연결해주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만남의 광장.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만남의 광장.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대부분 옛날에는 교통시설이 발달이 안 되고 철도만 있을 때는 고속버스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없었죠.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막 전국을 이렇게 좀 빨리 다니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을 옛날에는 플랫폼이라 그랬죠. 플랫폼. 거기 지하철 가면은요, 선생님, 왜 지하철이지? 옛날에 지하철은 지자도 몰랐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기차 플랫폼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기차밖에 없었어요. 버스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기차역에 딱 가면은요, 기차역에서 서울에서 대전 간 사람이 있고, 또 서울에서 부산 간 사람이 있고, 거기 플랫폼. 그 주변에 완전히, 그러니까 상가가 형성이 돼. 유일하게 거기에서 만나서 물몰 교환도 하고 또 부산까지 갈 수 있고 대전까지 갈 수 있고 플랫폼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그룹,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그룹이죠. 만나가지고 만남의 광장.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오늘날은요, 대표적으로 배달앱이죠. 배달앱, 유튜브, 배달앱이라든지 유튜브가 플랫폼이에요. 어디서 만나죠? 컴퓨터에서 만나요. 배달앱은 전화해서 하면은요, 어디 쪽으로 배달해주고 그래, 만남. 선생님, 어떤 연예인이 TV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데 TV 이제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런데 88 고속도로 엄청 밀려요, 아침. 근데 웬만하면 그 밀린 것을 계산해서 출근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날따라 사고 났는 거 안 간 거 있죠. 그러면 생방송에, 라디오 같은 것은 생방송이 대부분이야. 방송국까지 생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사고 나서 차 자체가 안 다니네. 어떻게 할까? 아니, 88 고속도로라니까. 88도로? 거기는 버스 없어, 선생님. 시내버스 없고 마을버스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배달앱한테 연락해. 배달앱 센터. 그러면은요, 오토바이가 와. 오토바이가 뚜루룩 와가지고 그 사람을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우고 방송국까지 달려가. 그러면요, 막힘없이 가죠.
차들은 이제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오토바이랑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 방송국 어나운서들은. 그래서 옛날에 저기 어떤 연예인이 자기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여기 88도로 더 여의도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다 막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왔대.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선생님. 차 막히면은 막힌 게 아니라 사고 나면 막 5시간, 6시간 못 가고 있거든. 이게 바로 플랫폼이다. 배달앱 같은 거. 플랫폼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디 한 장 넘기시면은 저기에서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장에서 채점위원이 그런 말을 해요. 장학사 될 사람이 플랫폼과 거버넌스를 구별 못한대. 플랫폼은요, 뭐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거예요. 물건을 교류할 수도 있고 만나는 거, 배달앱 같은 경우죠. 그런데 거버넌스는요 달라요, 선생님. 근데 거버넌스를 왜 플랫폼으로 쓰고 플랫폼을 왜 거버넌스로 바꿔서 쓰느냐. 자, 거버넌스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플랫폼은 다양한 거, 근데 이해관계자,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읽어볼까요? 이해관계자 빨간 것이 의사결정 및 운영 참여하는 거,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이해관계자. 자, 학교 교육청에 교육의 이해관계자, 여기 보세요. 교육의 이해관계자 누구죠? 교육청. 왼쪽부터 읽어봅시다.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오른쪽에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지자체. 이게 바로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다시 한번, 법에 관계된 의사결정기구. 법. 경찰 있겠고, 판사, 검사 있을 것이고, 변호사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법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거버넌스예요. 의사결정. 교육청 치고 나오서, 학교 치고 나오지, 지역사 인사 나오지, 학부모 나오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유관기관 나오지, 지자체도 나오지. 교육에 관련된 분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거버넌스야. 협의회, 의사결정 단위. 그런데 거버넌스와 플랫폼, 이것이 출제위원들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용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쓰셔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희 교재에서 19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나오죠? 19페이지에서는 쓰리춤 전략, 브랜드, 쓰리춤. 이 쓰리춤은요, 선생님, 원래는 대전시 교육 정책으로 쓰리춤 전략을 대전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강원도 우리 선생님이 전문직 공부하는 선생님 쓰셔가지고 강원도 스타일로 쓰셔가지고 브랜드로 합격했어요. 비록 대전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자, 쓰리춤, 춤추자, 멈춰, 무슨 멈출까? 결손은 멈추고,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결손은 멈추고, 또 무엇은? 그 다음에 지원은 맞춤 지원을 하고, 갖춤 여건 지원을 하고, 여건 지원.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멈춤, 그 다음에 맞춤, 그 다음에 갖춤,
다음에 이렇게 쓰리춤 전략을 통해서 강원도 정책의 비전 내에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랬어요. 이거 대전의 정책을 응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 이거 적용한 거예요. 합격하셨어요. 부부교사인데 중등 선생님, 남편은 중등이에요. 2년 전에 먼저 합격해서, 근데 이제 부인은 초등 선생님인데 그분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2년 후에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장학사인데 부부 장학사죠. 근데 남편은 교육지원청으로 발령 나는데 무슨 청이더라?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너무 행복하대, 낚시하면서. 아무튼 그런 선생님, 그분이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랜드도 나름대로 선생님 것으로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저희 교재에서 이제 퍼실리데이트가 나오죠. 우리 교재 20쪽 20페이지에서 퍼실리데이터. 퍼실리데이터는 가운데 2번 보세요. 퍼실리데이터는 빨간 글씨만 읽고 선생님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나오는데 2번에서 첫 번째 퍼실리데이터는 퍼실리테이션은 구속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아까 리더십은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헤드십은 권위를 강조한 것이 헤드십이고, 민주적인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니코로 수구의 민주주의, 리더십은 니코로 바텀업.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빨간 것이 있기 바랍니다. 퍼실리테이션에서 나온 건데 시험에 실제 나왔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의미는 민주적인 리더십의 의미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사람으로 따진다면 퍼실리데이터는 사람이죠. 자, 참여자나 빨간 것이 참여자나 구성원들이 목적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퍼실리데이터. 앞으로 저는 우리 시도교육청에 퍼실리데이터 연수를 하겠습니다. 연수 제목이 퍼실리데이터의 연수. 참여자나 구성원들이 그 목적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뭐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와주는 연수를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거 퍼실리데이터 연수. 저는요, 이것도 면접으로 물어봤죠. 어떤 장학사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뭐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어떤 장학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열심히 장학사가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X. 선생님, 감독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장학사가 돼서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은 누가 죽어? 밑에 교사들이 죽거나, 장학사가 열심히 하면 밑에 공문이 많아져. 공문이 많아지다 보면 교사들이 죽거나, 그러면은 리더십이 되어버려. 아니, 리더십이 아니라 헤드십이 되어버려. 열심히 안 됩니다. 뭐가? 퍼실리데이터의 장학사가 돼요. 도와주는 장학사.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분은요, 행정 전문가야. 그래서 행정 업무를 너무나도 잘해. 성남시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행정 업무를, 그러니까 밑에 대통령이 행정 업무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요. 특히 공무원들. 한눈에 꿰뚫고 있거든. 이 시간에 공무원 놀고 있다는 거 알아? 공무원들 이 시간에 뭐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 시간에 교사들 학부모의
언어폭력에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빨리 해결하세요. 누가 열심히 하니까? 대통령이 열심히 하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죽어나요. 우리 조카가 공무원 하나가 있는데 여자예요. 아유, 죽을 지경이라고. 무슨 일이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민원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돕는 퍼실데이터는요, 뭐예요? 여기서 막 저는 어떤 장학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교사들이 부족한 거, 교사들이 또 수요자 중심에 관심이 있는 것을 전부 데이터를 뽑아서 연구하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퍼실리데이터의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는 목표를, 교사가 지금 학급 담임으로서, 교사가 부장교사로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가 되겠다? 퍼실리데이터의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퍼실리데이터라니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퍼실리데이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서는 교육청 같으면은 장학사, 장학관, 학교는 교장, 교감, 관리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또 지휘자, 음악에선 지휘자. 또 거기 책 보세요. 예컨대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원사가 말이죠. 정원사가 그건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하면 그건 풀이 돼. 아주 우거진 풀이 된다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정원사. 그리고 뭐가 나오죠? 도선사를 아신 분들, 저기 부산 쪽이나 그 선생님들은 도선사에 대해서 잘 알대요. 선생님, 도선사. 대한민국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직업이 있어서 도선사예요. 배는요, 막 그 선박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막 이렇게 물건 가지고 오는 거대한 선박